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2월 7일인데요. 오늘 우리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일반 상식적인 그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 신문 보니까 어떤 분은 윤 대통령의 지도자 끝났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과 입법과 사법 이렇게 시스템이 굴러가는데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걸 많이 느꼈었죠. 어떤 사법 시스템에 정치하는 모습. 그러니까 633이라고 그랬습니까? 선거 재판에 대해서는. 그런데 2년 2개월 끌고 1심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나,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은 건가. 사법 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거 재판을 갖다가 꼭 6개월 3개월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또 외부적인 어떤 연결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했었죠. 행정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시스템 마찬가지고 입법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참 우리가 접해보지 못하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상당히 국민들은 가슴을 졸였었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분위기 같은데 탄핵을 한다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기각이 됐었지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또 탄핵 얘기가 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너무 엉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걸 예측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관련된 모든 부분이,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 부분이 무혐의였죠. 억지로 만들어낸.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무슨 경제공동체,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것 보고 진짜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가 참 깊은 병폐라고 했던 교육, 의료, 연금, 그 다음에 노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개혁이 아니지,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참 본인하고 같은 본인들이 지지해가지고 올려놓은 대통령 갖다가 뒤에서 62명인가요? 탄핵을 해가지고 감옥 4년 9개월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갖다 안겨주고 집까지 전부 다 뺐고 말이지.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것 보니까 참 정이 많고, 또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는 것 보니까 참 통이 크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아마추어적이고 그냥 일반 상식적인 시각입니다. 깊은 법적인 개념이라든가 정치적인 개념 다 떠나가지고 그냥 제가 같은 비슷한 이제 세월을 살아온 같은 남자라서 볼 때 정이 많구나, 그렇게 하여간 죽자 사자 그냥 우리 김건희 여사를 갖다 물고 늘어지는데, 그래도 자기 부인을 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인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일을 쓰는 모습 보고 참 정이 많구나.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정치인들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로 타협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낄지라도 길게 끌고 갔을 텐데, 이게 아니다, 이게 정말로 아니구나. 이제 제일 처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은 보수 쪽에 와서 활동할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때는 보수의 어떤 이렇게 리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지금도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만들어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이제 대통령이 되고 했었는데 여기서 참 또 느낀 게 참 연민과 의리가 많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주변에서 뭐 그 참 어린 친구한테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USB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목선 타고 내려온 사람들 다시 눈 가려가지고 이북으로 올려 보내고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한전에 적자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울산 선거에 뭐 개입을 해가지고 뭐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해양 공무원인가요? 이 사람 그냥 그 이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얼북하는 것처럼 자진 얼북하는 것처럼 하여간 이런 많은 문제들이 국민들 눈에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을 참 인정해주고 검찰총장을 임명해주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갖다가 손을 안 대려고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고 나를 임명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밑에 있는 본인이 임명했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건지 지금도 아마 이제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그 억울함,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제 전체적인 뭐 애교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까지 싹 어떻게 그렇다고 막 그 전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1000여 명 갖다가 데려다가 수사하고 200명 구속시키고 전직 대통령 2사람 구속시키고 국정원장들 그냥 구속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합당하게 이 모습을 보고 싶었었는데 2년 반 동안 그런 걸 모습을 안 보여줬으니까 이제 보수들은 지쳐버렸죠.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지지율을 갖고 하면은 뭐 20% 나오고 30% 나온다는데 그게 원래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니고 원래 대통령 선거 때 48% 지지했던 국민들이 그 너무 지쳐가지고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여론조사가 뭡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응답을 안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비상계엄까지 왔는데 저는 이번에 보고 각 대학에서 막 그걸 발표하고 교수들까지 참여해가지고 막 국민들 나서서 하는 것 보고는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분들이 진짜로 뭐 요즘은 정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정보를 접하고 있어갖고 얼마 전에 그 간첩 102번인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간첩행위를 한 사람이 그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였단 말이지. 그 15년 선고를 받았어요. 이런 활동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일날 통과가 됐죠. 감사원장, 그 다음에 서울지검장, 그 전에 판사들, 그 다음에 그 판사들이 판결했던 거. 이증은 있는데 이증 교사가 없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참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통 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러고 이제 지금 그것도 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작전 중에 전화를 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누구 뭐 체포해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거지. 아니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사법기관을 작동하거나 경찰을 작동해가지고 사람들 체포하고 구금하고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에 의해서 그런 명령이 하달되지 당연히. 그런데 그게 왜 신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건가? 그렇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거지. 비상조치 아니야. 그런데 그게 무슨 신문에 막 새로운 게 나타난 것처럼 또 우리가 언론에 논설을 뭐 쓰고 사설을 작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갖다 만들어낸 요인들에 대해서는 왜 파악을 안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비상계엄은 진짜 가래로 막을 걸 윤 대통령이 호미로 막은 겁니다. 지금 어제 6,300명에 달하는 전국 교수 모임 발표가 됐는데 신문에는 한 자도 나오는 것 같지 않아. 6,300명이라는 전국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어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윤석열을 체포 구금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지금 체포 구금 당할 사람들이 누군데 그걸 갖다가 국회를 위해서 방탄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방탄을 하고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선고를 받고 징역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하면서 자기들은 왜 구금이 안 당하고 체포를 안 당해? 당연히 체포하고 구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비상계엄은 선포해 놓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77조 5항에 의해서 국회에서 해제를 결의하면은 해제해야 된다. 해제했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지. 지금 이러는데 대통령을 직무정지를 시키고 탄핵을 해갖고 직무정지 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혼란한 틈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혼란한 게 본인들한테는 유리한 건가? 이득이 되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아니, 본인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전부 다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그래도 체포 구금을 안 하잖아.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얼마나 마음씨가 큰 좋은 대통령이야. 하다 안 되니까 뭐 이게 정말로 이건 가서 영장을 발부해갖고 영장 수색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자꾸 기각시켜버리지. 6개월 만에 재판 선고하라니까 2년 몇 개월을 끌어버리지.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4년 하고 또 지금 국회의원 당선되고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우리 같은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 대통령 제2시에는 형사소출을 못하니까 다음에 죄를 물어라. 그 대신에 지금 죄가 드러나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는 게 국민들의 얘기지. 무슨 여기 나온 사람들 윤석열 끌어내리라는 게 국민들 얘기야. 그건 일부 그 사람들 얘기지. 끌어내리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법과 절차에 그렇게 헌법을 중시하고 법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재판을 제대로 안 받고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왜 똑같은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대통령 적용하는 건 틀리고 본인들한테는 그걸 갖다가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먼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권력도 있고 돈도 많잖아. 변호사들 많이 선임을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변호를 충분히 받고 죄가 없으면은 다음에 대통령 나오고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면 되지. 왜 지금 재판 받고 있으면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나오겠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국가가 혼란이 없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